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 농대 산악회 26년도 YB 동계 일본 니시오 다카다케 해외 훈련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녀온 니시오 다카다케라는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시오 다카다케는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와 기후현 다카야마시에 걸쳐 위치하는 산으로 일본 북알프스 남부를 구성하며 호다카 연봉의 서쪽 끝에 해당합니다. 본산은 오쿠오 다카다케, 마에오 다카다케 등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 북알프스 산군 중에서도 암릉 지형이 특히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시오 다카다케는 시노타카 로프웨이를 이용하여 2156m의 니시오 타카구치역까지 한 번에 오를 수 있어 동계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니시오 다카 산장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노출감이 큰 암릉과 협소한 통과 지점이 연속되며 또 기상 악화가 있을 경우에 강풍과 안개로 인해 시야 제한과 미끄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은 일본 내에서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구간으로 분류되며 충분한 암릉 통과 경험과 성한 판단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저희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최지호이고 수의과 대학 24학번이며 저는 대장을 맡고 또 운행과 영상 기록까지 맡았습니다. 두 번째 대원은 정성윤 대원으로 저희 중에서 가장 연차가 높은 20학번 대원이며 장비 훈련 교통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김나연 대원으로 작년에 들어온 신입생이고요. 그리고 아동가족학과이며 회계의료 기록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봉혜연 대원 역시 신입생으로 식량과 행정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 모두 여학생이란 점에 저희 훈련대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설산의 훈련에서의 어려움을 이어서 발표하게 된 봉혜연입니다. 먼저 저희가 해외 훈련을 하게 된 배경으로서 국내에서의 설산 훈련을 경험하면서 어떤 점에서의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총 3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고도 적응 훈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2000m 이상 해발 고도의 산이 부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도 적응 훈련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가장 높은 한라산의 경우에는 이제 한라산 하나로 있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산행을 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또 적절하지 않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적설량이 충분하지 않고 또 기온이 밖이어서 그 설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국내 최근 5개년간 일 최대 적설량 중에 가장 적설량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것이 그래도 울릉도에서 78.4cm가 쌓인 저 날인데요. 이 날짜도 저희가 훈련의 대상지로 삼았었던 니시오 산장에 있는 곳의 적설량을 살펴보면 240cm로 3배가량의 차이가 나서 충분한 만큼의 눈이 쌓인 산을 경험해 보기에는 국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내에 있는 국립공원의 규제도 훈련의 어려움의 한 원인이었는데요. 야영이나 비법정 탐방로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비박을 하거나 다양한 탐방로의 훈련을 하는데 규제 사항이 있었고, 또 동계 시즌에는 또 무기한으로 통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설산 훈련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에 통제가 되어서 저희가 많은 양의 적설량을 경험해 보는 데에도 일부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을 대안적인 훈련지로 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설산 중에 일본을 택했던 까닭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한국과 가깝다 보니 지리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측면이나 대학 산업부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이라는 점이 현실적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접근성이 어느 정도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야맵과 같은 산악정보 공유 사이트나 아니면 저희의 이전 동아리 부원들이 일본 북알프스로 동계 원정을 갔다 왔던 경험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정보 수집을 토대로 저희의 산행 훈련 계획을 세우기에 좀 적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 북알프스 일대에는 3,000m 정도의 그 봉우리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고산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의 등산 계획을 세우기에도 용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종주를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북알프스는 해발 2,500m에서 3,000m급의 봉우리가 150km 이상 이어지는 산악지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산 설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종주하는 경험을 쌓기에도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본 설산으로 훈련 가기 전까지의 국내 훈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설산 훈련에서는 3박 4일간의 등산 및 야영을 하고 정상 공격일에 니시오타카 산의 윗부분의 암릉에서 이제 등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산장이 있는 해발고도 2,300m 부근까지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설피를 착용하고 러셀을 하면서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산장 이후에 마루야마, 도쿄 그리고 정상 2,900m의 정상까지는 최소한의 짐과 피켈, 헬멧, 자일 등을 이용해서 등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북알프스에 다녀온 산악부 선배들의 조언과 그동안의 산행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3박 4일 동안 동계에 등산을 하며 야영을 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등반 장비를 챙기는 것까지 인당 20에서 25kg 정도의 짐을 맬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며, 또한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을 하고 운행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기상하고 추운 환경에서 등산을 지속하는 것을 위해서 체력 훈련도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중량 등산 및 체력 훈련, 러셀과 등산을 위한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텐트 설치와 회수 및 식사 준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야영 준비를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량은 15kg에서 시작해서 22kg까지 올린 후 서서히 늘려나갔고, 비교적 가까운 관악산과 서울 내에 있는 불암산, 수락산, 삼성산, 북한산 일대에서 등산 및 야영을 하였습니다. 중량 등산 및 야영은 10km 미만과 10km 이상으로 나눴고, 중량 등산을 다 합해서 15회 이상의 등산을 하였으며, 이제 체력 훈련으로 오르막 달리기와 트레일 러닝,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력 운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잠깐 언급드리자면, 크램폰을 착용하고 암릉을 등반하거나 믹스 등반을 하는 것이 부족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가 일본 훈련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고,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갈 수 없었던 곳들이 많아 설피를 신고 러셀을 하는 것은 충분히 연습을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국내에서 훈련했던 사진들입니다. 이 두 사진은 관악산과 수락산에서 등반을 했던 모습인데, 각각 저희 4명 모두가 참여를 했었고, 배낭은 17에서 18kg 정도 맨 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등산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에 있을 때 관악산에 눈이 조금 쌓였을 때 등반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때도 관악산에 눈이 한 5에서 10cm 정도 쌓여 있었고, 크램폰을 착용하고 등반을 했으며 이제 배낭은 조금 가볍게 가져갔습니다. 이때는 암릉 등반과 크램폰 착용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젤렌을 연습하기 위해서 배낭을 조금 가볍게 들고 갔었고, 이때 피켈을 사용하는 것도 조금 연습을 했으나 피켈을 사용하는 것과 크램폰 등반 모두 이 산행 외에는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관악산에서 야영을 하던 모습인데요. 관악산에서 야영을 하고 저희가 니시오 등반을 할 때 야영 후 이른 기상을 하고 10시간 이상 등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날도 똑같이 야영을 한 후 이튿날 4시에서 5시에 기상을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침 준비를 하고 관악산까지 한 3-4시간 정도 18km 정도 메고 등산을 했었습니다. 이건 국내 등산 훈련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눈이 많이 쌓인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용평 스키장에 가서 스키장이 개장하기 전 새벽 시간에 5시쯤부터 등산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때 물론 설피를 착용을 하고 러셀을 연습을 하고 싶었지만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스키장이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아서 러셀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경사진 부분에서는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졌을 때 제동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제동을 연습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상으로 국내 훈련 보고를 마치고 최지호 대원이 일본 설산에서 직접 했던 훈련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니시오다 카다케에서 했던 훈련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일간 훈련을 하였고요. 첫째 날에는 나고야에 들어가서 장비 및 식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나고야에서 시노타카 로프웨이 인근으로 이동하여 1시간 정도 러셀 훈련을 하고 운행을 한 뒤에 텐트에서 취침을 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3시부터 새벽 3시에 기상하여 5시부터 4시 반까지 운행을 하고, 그래서 총 고도는 600m 정도 올랐으며 이동 거리는 이렇게 그냥 몸이 꼬불꼬불 거린 것까지 포함해서 16.9km 정도 이동하였으며 운행 시간은 그래서 총 11시간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는 3일차에 저희가 산장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막상 러셀을 해보니 정말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3일차에 했어야 했던 거의 1000m 가량의 고도 상승을 이틀로 나눠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상승 고도는 약 500m 되었고요. 이때는 피곤해서 모두 늦잠을 잤기 때문에 7시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5시까지 운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운행 시간은 총 1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4일차부터 아픈 대원이 한 명이 생겼기 때문에 이날은 산장에서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저희가 설동을 파서 설동에서 취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인데 모두 다 다른 취침 환경에서 취침을 하였다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차에는 마지막으로 원래는 저희가 정상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대원의 컨디션 악화와 저희가 그때 당일에 하필이면 그 순간 풍속이 25m/s 정도 되는 거의 인간이 조금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풍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정상까지 가려고 하였으나 이제 마루야마를 거쳐서 도쿄까지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도쿄까지도 컨디션 악화와 그리고 크램폰에 대한 그 부적응 상태인 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암랭 구간에서 등반을 좀 못하여서 도쿄에는 결국에는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이후에는 하산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로프웨이를 사용하여서 하산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의 그 둘째 날 3일차 운행인데요. 저기 처음에 보이는 빨간색 구간이 저희가 거의 저 고도 100m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올랐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이제 그 부서져 내리는 눈이었던 데다가 각도도 좀 셌기 때문에 정말, 게다가 저희가 이때 러셀을 한 게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페이스가 다시 빨라져서 적당히 걷다가 또 마지막에도 또 고도의 상승 때문에 마지막 한 100m를 또 한 2시간에 걸쳐서 올랐었습니다. 4일차의 운행인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설피에 적응해서 조금 빠르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운행 사진입니다. 이렇게 눈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짐의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첫날에 가장 적게 든 학생이 24kg, 가장 많이 든 학생이 27kg로 저희 예상보다는 거의 한 3에서 4kg 정도 오버된, 인당 3에서 4kg씩 오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점도 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피도 일본에서 이번에 3개의 설피를 사서 운행하였는데 한국에 있는 설피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3일차 저녁에 설동을 팠던 모습인데요. 보통은 설동을 입구는 좁게 파고 안쪽에서 넓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하였는데 저희는 이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입구도 넓게 파고 마침 있는 타프를 입구에다가 덮어서 문처럼 활용하자 하여서 그냥 일단 넓게 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니시오다카다케에 가는 그 등산로에는 저렇게 핑크색 리본이 묶여 있는 깃발이 거의 한 3에서 5m마다 하나씩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저희도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이트아웃을 경험하였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앞에 길이 좀 무너져 있어도 저 깃발을 통해서 저기가 길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던 점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루야마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앞에 그 전날에 눈이 많이 와서 앞에 길이 다 사라졌지만 저렇게 저기 있는 표지를 보면서 앞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표지도 마루야마 이후부터는 사라져서 그냥 암릉을 타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운행은 크램폰을 신고 하였고 저희의 부주의로 그러니까 정상에 애초에 못 가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일과 피켓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도쿄까지 갈 때 다른 대원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도 좀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쿄에 가까운 모습으로 대부분 암릉 구간이고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배웠던 그 난이도 체계에 따르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 1B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암릉을 처음 크램폰을 신고 자일 없이 등반하는 사람에게는 무리인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바위마다 중간중간에 얼음이 껴 있어서 특히 완전히 초급자가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암릉에서 보면 알겠지만 눈이 정말 거의 안 쌓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계속해서 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눈이 다 날아갔던 것 같습니다. 일본 설산 훈련의 의의를 저희가 경험 바에 따르면 더 높은 산에서 더 오랫동안 등반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과 한국과는 정말 비교되는 풍부한 적설량 그리고 좀 위험했지만 강한 풍속, 화이트아웃 등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설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일본 설산 훈련의 의의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국내 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설산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아예 이제 신입생이었던 2명의 대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계 등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또 의미가 컸는데요. 다양한 설질에서의 러셀과 같은 등반 기술을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그 운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텐트에서 야영을 했던 적도 있고 설동을 직접 한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지리 환경에서 어떤 방식의 야영이 적합할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그 분홍색 리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였지만 그 이전의 길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불분명했고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방향을 찾는 것 역시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루트 파인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점도 의미가 컸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고산 종주를 통해서 체력과 또 나의 정신력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점도 의미가 컸습니다. 그리고 최저 영하 20도, 순간 풍속 최대 25m/s 정도의 극한의 환경을 직접 경험해 봤다는 점도 의미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느 정도 표현이 됐지만 저희가 느꼈을 때 이제 국내에서의 훈련이 일본에서의 훈련과 많이 연계되지 못했던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상을 목표로 했을 때 믹스 등반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대원이 기술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을 한다면 그런 대원들 간의 기술차를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또 팀원 전체가 참여하는 훈련이 훈련 초반에는 여러 회차가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기말고사와 다양한 일정들로 인해서 이제 일부 대원만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팀워크 증진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전원이 참여하는 훈련의 일수를 늘리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에 있어서 저희가 챙겨갔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이것을 챙기지 않았구나 라고 발견한 것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특히 저희가 처음에 이제 나고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위탁 수화물로 맡겼던 배낭 하나가 파손이 돼서 가방끈이 아예 이제 분리가 됐었던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수성구를 준비해 가긴 했지만 얇은 실을 챙겨가서 이제 배낭을 계속해서 지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것을 직접 수선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성구를 준비할 때도 조금 더 두꺼운 실이나 뭐 낚싯줄 같은 거를 챙겨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야영을 포함한 훈련 시에 1시간 정도의 준비 시간이 걸렸지만 일본에서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제 눈이 내리고 많이 쌓여 있는 환경에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지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설산 훈련의 방향성을 저희가 논의했을 때 이제 국내 설산이 고도나 적설 시즌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를 하면서도 그래도 동계 등반의 기초 기술을 훈련한다거나 아니면 체력 단련과 팀워크 구축을 위한 연습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2일차 때 텐트를 치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저희가 운행을 할 때 이제 다들 힘들어하지만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